저는 개인적으로 최악의 상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최악의 상승은 네, 안녕하세요. 후레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남에 나와 있습니다. 강남에 나와서 아주 또 쟁쟁한 분 한 분을 또 모시고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 추선 이윤상 대표님을 모시고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메일을 보내서 놀라셨을 텐데요. 아니,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나한테도 언젠가 오겠구나. 네, 받을 때 느낌이 좋았어요. 네. 네네. 여기가 바로 대표님 사무실인데 오다가 아크로리버파크를 봤습니다. 네, 아크로리버파크 바로 앞에 있는 신반포 상가입니다. 네. 여기 아파트 멋있는 거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짓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아파트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 일단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많으시겠죠. 네. 저는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진 않아서요. 네, 사실 뭐 다른 매체 활동도 몇 가지 하신 걸로 제가.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하긴 했지만 거의 카페 내에 한정돼 있었죠. 네. 그래서 카페 내에서는 알지만 밖으로 하는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아서 아마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사주화 부동산 카페 운영자 추선 이윤상인데 보통 저희는 닉네임을 많이 사용하니까 카페들은 추선으로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사주화 부동산 중개법인 주식회사 공동 대표이기도 하고요. 그 정도가 다예요. 네.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네네. 이번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부동산 시그널이라는 책이 이번에 나왔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반응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도 또 괜찮군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뭐 괜찮은데 최근에는 사실 근데 부동산에 대한 분위기가 좀 처지다 보니까 경제 경영 쪽에서도 부동산 책들이 좀 많이 밀리는 분위기예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제가 대표님께 인터뷰를 요청드린 거는 이제 지금 아파트가 사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뭐 다 필요 없고 상가 토지 다 중요하긴 한데 일단 지금 아파트 시세,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해서 도대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최근 분위기는 재건축 중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 위주로 해서 예를 들면 잠실주공 5단지라든가 대치 음마들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요.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워낙 조정이 폭이 크다 보니까 급매물들이 최근에 소화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호가는 한 최저에 거래된 것 대비 한 1억 5천, 2억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누군가 받아줄 수 있는 오른 가격에 받아줄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반포권역 같은 경우는 사실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어느 정도 조정이 되긴 했지만 우리가 예상한 만큼 아니면 재건축이 느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정폭들이 컸거든요. 그만큼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거래가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매물도 없고 매수자도 없고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죠? 일단 강남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강남 아파트. 강남 아파트 얘기가 사실은 저는 전국의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얘가 선행 지표일 뿐이지 결국은 선행 지표가 서울을 건드리게 되고 또 지방을 건드리게 되고 뭐 이런 추세로 보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번 2013년도부터 상승한 텀에서 공급이 있었고요. 그 공급이 2016년부터 공급이 됐고 18년부터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집중적인 공급이 일어나는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걸 공급 과잉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매수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당분간은 강남 쪽의 물량이 소화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천천히 보셔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입주 물량이 많다. 서울도. 그렇죠. 저는 지속적으로 공급 과잉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래요? 진짜 과잉입니까? 제가 볼 땐 그런데요. 매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2, 3년 후에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사잖아요. 근데 전세 같은 경우는 2, 3년 후에 가격이 오른다고 미리 전세를 얻어놓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는 수요와 공급이 현실에서 만나는 지점이고요. 매매 같은 경우는 과수요나 과공급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매매도 따라서 끌어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요가 많냐 공급이 많냐 이런 부분은 결국은 역전세가 난다는 의미는 곧 저는 공급 과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공급 과잉이 결국은 역전세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매매 가격도 끌어내릴 것이다. 특히나 작년 8, 9월 달에 높은 상승이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최악의 상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최악의 상승은 최악의 대책을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대부분의 대출이 묶이거나 아주 안 좋은 여건들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 8, 9월의 상승 때문에 다음 시장 반등까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늦어졌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상승이 최악의 정책을 수반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말하자고 하면은 최악의 상승이 앞인 거죠.
왜 그렇게 상승을 했다고 보세요? 혹시? 그거는 공급 과잉임에도 대부분의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이라고 얘기를 해왔고요. 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믿었기 때문에 시장이 저는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똘똘한 한 채 이야기 많았습니다. 똘똘한 한 채 이야기도 많았고 네. 기본적으로 뭐 계속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는 계속 시장을 끌고 온 논리인데 제 책에도 써놨지만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그런 지표들은 한 10여 개 이상의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16년 이후에. 네. 예를 들면 전세 지수의 어떤 추세선 하락, 그리고 실제로 지방이나 경기나 서울이 따로 놓은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거냐면은 약한 시장이 먼저 깨진 거고요. 네. 한계 솥단지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보거든요. 이번 시장까지는. 수도권에.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한계 솥단지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네. 근데 물이 끓으면 발화점에서 가까운 지점부터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한 지점인 지방부터 그 어떤 역전세가 난 거고요. 그리고 경기가 난 거고요. 이제 서울의 공급이 도래하는 시점에 지금 전세 지수가 가라앉고 있죠. 네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도를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총 52주 중에 감정원 자료를 보면요. 2018년 같은 경우 전세 가격 하락한 주가 28주예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전세 가격이 하락을 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특히나 작년 2월에서 6월까지 한 4달 정도가 전세 가격 하락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무슨 뜻이냐면 전세 가격 하락은 현실에서 수요와 공급의 어떤 접점이 만나는 곳인데 전세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공급이 넘쳤거나 수요가 줄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018년 상반기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한 10,000세대밖에 없었어요. 공급 과잉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서울의 공급이 밀리는 시기는 이제 2018년 10월 이후에 그 송파 헬리오시티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 강동, 개포 이런 물량들이 많아지는 거지 2018년 상반기에는 전세 가격이 내릴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공급 과잉이라기보다도 수요의 감소가 2018년 상반기에 영향을 미친 거고요. 그런 지표들은 뭐냐면 장기적으로 수요의 감소가 이미 2018년 상반기에 영향을 미쳤고 하반기부터는 공급도 이제 준비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세가들이 올해 조정을 받은 거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전세가가 매주 반등을 했어요. 네. 그럼 원인을 이렇게 찾아보면 사실은 원인이 보이는 것들은 원인이 소멸되면 이유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최근에 반등은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송파구가 6주째 반등했죠. 네. 진미크 2주 때문이에요. 그리고 헬리오시티가 생각보다 쉽게 마감이 됐어요. 그런 2주 수요나 이런 것들이 그 시장을 받쳐준 거죠. 그렇지만 이게 대세 자체를 엎을 정도가 되지 못하니까 서울 전체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만 2주가 2-3천 세대 이상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반등의 계기는 충분히 됐던 거죠. 그러면 2019년 그럼 뭐 8, 9월 이후에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이냐? 저는 전세 가격이 다시 하락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원인이 있었잖아요. 진미크 2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곧 재료가 소멸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강동 물량 입주가 시작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전세 가격은 그러니까 큰 대세 흐름에서 예를 들면 올해 전세 가격에 지금 어떤 그 낙폭을 줄이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한 원인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을 보였지만 결국은 강동 물량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까지는 전세 가격이 내려가게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전세 지수를 보면 지금 시점으로부터 2년 전 지수보다 더 낮아요. 전세 지수가. 전세 가격이. 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지금 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이제부터는 평균적으로 보면 토해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모든 대출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럼 전세금을 뭘로 돌려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시장의 핵심은 뭐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요. 2013년부터 상승을 하면서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공급이 많이 따르고요. 업자들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공급이 많이 따르고요. 그 공급이 과잉이냐 축소냐 이게 앞으로 시장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공급 과잉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작년까지 시장이 달려온 논리는 어떤 거였냐면 공급 부족이라는 논리로 왔던 거죠. 논리는 사실 여론적인 부분이 되게 컸다고 저는 보거든요.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전문가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고 많이 하셨죠. 네, 많이 하셨죠. 네, 사실 그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다. 책에서 보면은 공급 부족 이건 아닌 것 같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좀 조정이 오거나 내려가거나 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역전세를 얘기를 한 거는요. 최근에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한 2, 3년 전부터 저는 역전세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역전세를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서울에 2018년부터 이 정도 물량이 들어오면
하면 이거는 공급 과잉이야. 그리고 전세가를 떨어뜨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가 이렇게 가서는 안 돼라고 저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장의 논리는 어떤 거냐면 공급 부족이니까 이건 계속 가는 게 맞아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앞으로 시장이 공급 부족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대세 상승이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예. 제 얘기처럼 공급 과잉이라고 하면 시장을 결국은 억지로 끌고 온 거죠. 그럼 이제 좀 쉬어가야 되겠네요. 제 논리대로 한다라고 하면 공급 과잉으로 보면 이제 물량이 정리되는 시점까지는 시장이 조정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